분들은 많이들 자, 두 번째 아시겠지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리인의 선출 관련한 규약상의 부분까지 근거가 했었습니다. 필요하고 선출 관리단 방법까지 집회에서 했었고요.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선출된 관리위원을 관리인과 선출을 관리위원의 하고요. 그 관계에 다음에 대해서 규약의 얘기를 근거가 하도록 만약에 있다면 하겠습니다.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10분이 관리인이라는 되었기 것은 때문에 결국에 우선 일종의 1편은 대표이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관리위원회는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사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만약에 이사회나 이런 감독기관이나 이런 감시기관이 없으면 건전한 운영이 되지 않겠죠. 대한민국 구조로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작게 보면 지방자치단체로 보면은 이제 구청장과 구의원의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하고 관리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하도록 규약에서 경우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있고요. 결국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관리위원회가 있고 관리인이 있고 이렇게 조금 규모가 크게 하게 되는 그런 관련계도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관리위원들이 호선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회에서 선출을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보시면 선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관리단 집회에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규약의 근거가 있다면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축 오피스텔 같은 데 들어가면요. 우리는 관리단 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관리단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자,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관계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약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관리위원 중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고 규약의 근거가 없다면 관리위원들이 관리인을 호선할 수 없다. 이 호선은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뽑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관리단 집회를 하지 않고 관리위원 중에서 아무나 한 명 관리인을 선출을 한다. 그런데 규약의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그 관리인의 선출은 무효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뽑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규약의 근거를 둔다면 관리인이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수많은 얘기들을 앞으로도 하게 될 건데요. 규약이라는 것은 우리 이 구분 소유자들끼리 같이 정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약속을 우선적으로 존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법률상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나오는 임의규정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행규정, 그 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법을 위반한 약속이나 이런 게 무효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 한 관리 규약은 굉장히 존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입주나 아파트 입주할 때 관리 규약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냥 도장 찍고 그냥 사인합니다. 왜냐? 입주가 바쁘고 나도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 문제 있는 부분들 찝어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제가 진행하는 겁니다. 관리단 구성을 위해서 규약에서 꼭 정해야 할 사항이 뭐냐? 자, 제가 방금 그 얘기를 드렸죠. 입주를 할 때 사람들이 규약 제대로 안 읽어보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약에 근거가 만약에 있다면 입주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한 것 때문에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규약에 특정인을 관리인으로 정한다. 종신으로 정경민을 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2038년까지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약에 다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경민이 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규약을 제정하기 전에 잠깐만요. 마우스가 약간 이상하네요. 규약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규약에서 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입주하실 때 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겸직하기 위해서도 규약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약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또 관리단 집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최초 규약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규약 내용을 처음에 정할 때 반영해야 될 내용을 아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관리인 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전행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 뭐 경기도는 이런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총론적인 개념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관리 문제 솔루션에 대한 본론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